어떤 술인지 어떤 종류를 갖고 왔는지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이 술은 사실은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술은 아니지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번 코로나의 홈술 기간 동안에 음. 와인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최근 한 2, 3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것이 와인 안에서도 내추럴 와인. 맞아요. 내추럴 와인. 네, 그래서 오늘은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아. 저희 집 주변에 내추럴 와인바가 완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 그 이촌, 용산 여기에 네, 내추럴 성곽지. 와인 바들이 쫙 이렇게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추럴 와인이 요즘에 대세구나라는 걸 완전 느껴요. 내추럴 와인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내추럴 와인은 사실은 엄밀하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와인이 내추럴 와인이야. 이게 아니면 내추럴 와인 아니야는 없습니다, 사실. 네네. 하지만 내추럴 와인을 생산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대강 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야, 원래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천지인. 그런 셈이죠. 예. 아. 그 천과 그다음에 지가 사실은 때로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때로와가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양조이긴 한데 사실은 양조도 예전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고 효모가 앉아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 쪽이 사실은 그게 이제 와인의 본질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이제는 너무 많은 이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고 양조에서도 너무 많은 기술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던 와인이 이게 진짜 와인일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러니까 진짜 와인이라고 옛날에 먹던 와인일까? 예전에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인류가 처음 먹기 시작했던 그 와인. 그래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뭐 다 돌아가자라기보다는 그때 와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와인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내추럴 와인 운동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양조부터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대부분의 거의 99%예요. 네. 양조를 할 때 효모를 안 치잖아요. 효모가 이제 작동을 하니까 발효가 되는데 이 효모를 실은 내가 의도한 효모를 사서 네. 효모를 뿌립니다. 아, 네. 그 포도 발효할 때. 예. 그렇게 하니까 의도된 맛이 나오는 거죠. 그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포도 껍질에 붙어 있는 그 균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냅둔다는 거죠. 냅두는 거죠. 오. 그러니까 포도에 붙어 있는 균이 사실은 잡균들이 너무 많으면 포도는 포도주가 되지 않고 와인 대중 썩어버리겠죠. 네네. 그래서 이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죠. 장점이자 단점이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돼. 굉장히 그런 어렵죠. 거네. 예,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농사 지을 때도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어떤 비료라거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농약 안 치고. 농약 안 쓰죠. 예, 화학 비료 쓰지 않고 그리고 가능한 한 손으로 다 수확하고 심지어는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가지치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예, 자연 그대로 납둔다. 자연 그대로. 예. 그리고 뭐 그 어떤 분들은 야 여기 예전에 관계 시설이라고 그러죠. 물 주는 거. 네네. 이리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도 보통 다 기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네네. 그것도 안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그렇죠. 맞고. 예. 음. 그걸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포도를 이제 손으로 다 수확해 가지고 걔를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가 갖고 있는 그 효모균을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켜서 심지어는 오크통에 담그는 것은 에 넣어서 오크 향을 입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아. 예, 인위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오크통을 쓰지 않고 오히려 스테인레스 네. 통에 넣거나 아니면 오크통을 쓰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오크통 있죠. 그럼 오크 향이 안 배겠죠. 오래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숙성 정도만 하고. 그냥 보관의 용도로만 쓰는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 퀄리티 컨트롤이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다 보니 보통 우리가 최근 한 100여 년 동안 먹었던 와인들에서 나지 않는 향들이 나죠. 그거를 굉장히 힙하다 생각하고 네, 즐기는 펑키하다, 분들의 뭐. 펑키하다라는 분들이 있고
이거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 깔리죠. 맞아요. 야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맞아요. 없겠네.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맛과 향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인이라고 여겼던 것. 그다음에 네. 맛있는 와인에 대해서 향해 가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지경이 확 넓어진 느낌. 근데 이런 것도 와인이구나. 오, 이것도 맞아, 맛있는 맞아. 와인일 수 있구나. 이런 느낌. 저는 일단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 들은 걸 가지고 이제 네.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농사 짓는 것도 까다롭고 양조하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만들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인간이 직접 손으로 그 컨트롤 가능하고 핸들링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네. 대부분의 경우 생산량이 별로 적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는 쪽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히려 거대 와이너리 초거대 기업의 와인 생산하는 기업들이 하는 쪽이랑 1대1 승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이랑 정면 승부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추럴 와인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일단 그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제 농사를 똑같이 짓고 뭐 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제 의도된 어떤 그 재배나 양조에서에 있어서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네. 똑같이 양조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맛이 병마다 다를 수. 어떻게 다 보면은 수 있어. 다를 수도 맞아요. 있을지 않을까? 아니 이건 단순히 그냥 근데 궁금증에 한 빈티지 안에서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할 네, 왜냐면 근데 아, 그런 네. 얘기 많이 한 하던데. 빈티지 안에서는. 약간 복불복이라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왜냐면 일반적인 와인도 네. 코르크 하나 잘못 막으면은 얘가 이제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 정도의 바리에이션은 이제 존재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빈티지에 따른 바리에이션은 훨씬 더 좀 클 수도 격차가 있다. 크죠. 네, 아. 내추럴 쪽이 그럴 수도 있다. 네, 라고 아, 봐야 자연의 되겠죠. 힘. 왜냐하면 자연의 힘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고 네. 인간의 의지에 의한 기술들을 안 쓰니까 음. 정말 어려운 거죠. 맛을 균질하게 그러면 유지하는 게. 그냥 오늘 굳이 홈술 아이템으로 내추럴 와인을 갖고 오신 문 교수님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네. 그냥 문 교수님에게 내추럴 와인은 어때요? 문 교수님께 내추럴 와인이란 5글자로 한번 더 어려운 어려워졌는데? 5글자로 네, 5글자. 내추럴 와인. 아유, 그거 오행시고요. 오행시야. 5글자 아니고. 예능 시작. 내가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 여러 내추럴 와인 아, 지금 먹어- 오행시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맞잖아요. 네. 내추럴 네. 내추. 트라이를 여러 번 해봤는데 롤. 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와. 럴. 아니, 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럴 뛰는 맛에 맞아 진짜 어, 널 어. 뛰는 아, 럴 뛰는 맛에 와. 흔들리는 눈빛이. 어쨌든 와 이게 와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인. 때론 인내심을 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야. 있었다. 어. 근데 제 경우로 봤을 때는 정말 제 개취입니다. 한 8대 2 정도의 확률로 8은 저한테 잘 안 맞았고 네. 2는 정말 너무 좋은데 괜찮아. 예, 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와인, 네네. 그러니까 컨벤셔널 와인 보통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네. 표현을 하죠. 네. 그 와인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내추럴 와인을 먹으면은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당황할 게 수도 사실 있죠. 상황이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와인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추럴 와인은 뭐 아주 많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 몇 번 먹어본 제 어떤 그 결과로는 공통적으로 나는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맞습니다. 베리에이션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서 느꼈냐면 람빅 맥주에서 느끼는 그 향과 맛이 내추럴 와인에서 거의 비슷하게 약간 나요. 시콤하고 콤콤하고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 네. 시콤하고 콩콤하고 시콤한 거는 산미가 이제 강한 거고 네. 콩콤한 건 흔히 말하는 브렛 향이라고 네. 하는 네. 이제 그거. 그게 람빅 맥주랑 맞습니다. 약간 양조하는 방식이 좀 비슷해서 람빅 그렇죠. 맥주도 효모를 접종 안 하거든요. 맥주도 다 효모 당연히 다 접종하죠. 근데 람빅이야말로 진짜 자연 그대로의
그 균으로 이제 발효를 하다 보니 네. 일반적인 효모균뿐만 아니라 여러 균들이 그냥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희한한 향이 이제 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발효를 통해서 우리 술을 만들잖아요. 네.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 그치.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답이 명확하게 있는데 내가 의도된 대로 되면 그건 발효고 의도되지 않고 정말 맛이나 향이 불쾌한. 망가지거나 불쾌하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먹고 그러면 네. 이거는 부패다. 그럼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저는 약간 현대 미술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팝아트 같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니 팝아트도 팝아트는 팝아트인데 더 예를 들면 이제 팝아트보다. 액션 페인팅 같은 거 있죠. 네. 정말 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액션 잭슨 페인팅 폴락? 잭슨 폴락이 네. 이제 액션 페인팅을 해요. 그거를 그러면 의도된 것이냐 의도되지 않은 그렇죠. 것이냐를 했을 때 작가한테 물어보면은 작가는 의도됐다고 하겠지만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맞아. 사람은. 근데 너무 약간- 어려운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표현도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액션 페인팅도 그렇고 데칼코마니다. 약간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작가의 이제 의도대로 연출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는 그 작가의 의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이제 봤을 때는 그게 각자 이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뭐 이 말을 이제 계속 끝내자면 이 양조도 사실 거의 그런 수준이지 않냐. 이게 부패냐 아니냐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명확하지 않고 않죠. 애매하지만 이게 약간 현대미술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다. 라고 라고 얘기하면은 하면 그냥 그거죠. 네, 그건 자기 거죠. 스타일이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네. 와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래된 술이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네네. 근데 초창기에 먹었던 어떤 형태를 뭐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지향하는 시도들이 지금 저는 내추럴 와인의 완전 대세를 느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뭐 주기적으로 있었는지 아니죠. 아니면은- 네, 그렇진 않죠. 정말 완전 유례 없이 갑자기 온 거예요. 2021년.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파스테르가 현미경으로 네. 우리 파스텔. 네. 우리 파스텔. 균을 우리 발견한 파스텔은 거예요. 민족 예. 사관교. 그리고 발효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봤더니 얘네들이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해낸 네. 것. 어.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 세상이 다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걔를 다 분리한 다음에 얘를 접종해 보니까 맛이 특정 방향으로 가고 옆에 있던 다른 애를 다시 분리해 가지고 그 다른 애 가지고 봤더니 맛의 방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효모가 지금 넘버가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것은 이런 맛이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산미가 좀 적고 어떤 약간 꽃향기가 나야 되고 그러면 어떤 넘버의 효모를 사서 네. 걔를 안치게 된 게 결국은 파스텔 이후부터 가능해졌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네. 저는 파스테르님께서. 파스테르가 균을 죽여서 맛을 일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균을 그러니까 그거를 균을- 찾아낸 거죠. 컨트롤을 찾아낸 그러니까 것부터 균을 시작해요. 컨트롤하는 거는 맞는데 파스테르가 25도 정도의 어떤 저온 살균을 해가지고 술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균을 죽여서 이 친구들이 오래 갈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저는 파스테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그 일도 하시고 이 교수님이 맞습니다. 얘기한 이 균을 일도 하시고 발견해서 발견을- 접종을 한다고요. 다 발견을 하신 했기 거죠.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네,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 와인의 방향은 파스테르 이후부터 이제 정말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 기술은 들어갔죠. 그리고 기술이 진짜 들어가고. 냉장고라는 것도 이제 파스테르 때문에 생겨서 저온이라는 고온과 저온과 이런 것들에 이제 생기면서 냉장고도 생기고 막 이런 것도 맞아요. 아니 파스테르 그 냉장고를 발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니 발명한 건 그때 아니지만 시기에, 이제 발명은 안 했죠. 파스테르의 이론 그분이. 때문에 냉장고도 이제 냉장고도 생겼다는 이제 거죠, 발명이 이제. 되고 어. 결과적으로. 저온 발효를 얘기를 하는 건가? 저온 네, 발효, 네, 네, 예, 저온 저온 발효. 발효법이라는 네, 네, 것이 또 저온 있죠. 발효법. 예. 근데 진짜 파스테르님은 미식가 분들한테는 진짜 고마운 분들이 고마운 분이네요. 예. 와인의 산업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름을 이제 까먹었는데 독일에 있는 모 화학자가 실수로 질소를
그 화단에다 빡 뿌렸는데 네. 그 화단에 그 질소를 뿌렸던 거기서 잘 엄청 자라는 거를 잘 자란 이제 거예요. 발견한 거죠. 음. 그래서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것이 아, 처음 발견된 거죠. 그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지면서 와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이제 농업이 발전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발효 과학이 발전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와인 산업의 변화에 작용한 거죠. 이 고작 한 100몇십 년 뿐이에요. 뿐이에요. 그래서, 예. 근데 음. 저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추럴 와인이 지금 굉장히 떴죠. 내추럴 와인 바도 이제 많이 맞아요. 생기고 네. 그랬는데 그 원래 와인을 좋아하시던 분들도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건지 아니 뭐 물론 이건 그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네. 아니면 와인은 원래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이제 오히려 내추럴 와인 쪽으로 빠진 분들이 조금 많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대체로 와인을 사실은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프랑스 와인을 이제 딱 보면 라벨에 뭐 수많은 글자들이 막 프랑스로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그죠 뭐 샷도 예, 뭐고 그거를 뭐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내추럴 와인의 라벨은 직관적이에요. 맞아. 그래서 뭐 재밌고. 이게 어느 마을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등급이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쁜 라벨 딱 붙이고 그렇죠. 내 와인과 어울리는 일종의 브랜딩 같은 거죠. 거기다 내가 원하는 브랜드 이름을 딱 다는 거죠.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고 와인 너무 어려워 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와인은 너무 또 고리타분해 하는 사람들이 마셔보니까 맛도 정말 튀고 여기에 이제 메인 고객층으로 20, 30대들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엔 내추럴 와인이 비싸. 아, 비싸요. 아니 근데 사실은 내추럴 와인 처음부터 너무 비싸지 비싸진 않아요? 않았어요. 아 왜냐면 진짜? 내추럴 와인이 그 유럽에서도 막 북유럽 같은 무슨 뭐 루마니아나 아니면은 무슨 뭐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지 않은 어떤 와인들이 수입이 됐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쨌든 와인을 옛날 방식으로 만들고 사실은 그 옛날 방식으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내추럴 내추럴 와인이라는 와인이지.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그냥 유행이 돼버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거의 Z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고 옛날에 오데샷도 부르고뉴 와인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고 고리타분하게 그렇지만 느끼고. 와인은 먹고 싶고 와인과 페어링 되는 어떤 음식에 갔을 대한? 때 거기서 내추럴 와인을 갔는데 라벨링이 되게 단순하고 근데 이것들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자기가 널리 알릴 수 있어.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이 와인 되게 괜찮더라. 약간 얘기할 힙함의 수도 있고. 상징. 자기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니, 자기 뭐 표현을 할 수 이제 있는 그런 거죠. 경우도 있을 수도 그러면서 있고. 내추럴 와인이 네.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졌고요. 솔직히 내추럴 와인도 굉장히 지금 넓게 얘기하는 거지만 와인적으로다가 뭐가 내추럴이라는 거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비오다님이 네, 비오디님이. 비오디나미. 유기농. 비오다나미 맞나요? 비오디나믹. 디나미. 바이오다이나믹 비오디나믹.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실행하는 어떤 양조장에서의 내추럴은 그래도 천지인을 다 하고 비료도 동물 비료를 다 쓰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가위로 뭐를 자르지 않고 뭐 자연스럽게 막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만약에 효모를 주지 않았다. 그냥 다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싸구려의 어떤 그런 내추럴 와인이라고 했어도 싸잡아서 얘기해서 너무 3배, 4배, 5배까지 비싸게. 올려서 요즘 약간 할 수 또 있는 거죠. 트렌드니까. 예. 약간 그 거품도 언젠가 있어. 빠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와인 쪽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추럴 와인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님을 따신 거예요. 내추럴 네네. 와인 쪽으로.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 내추럴 와인을 그렇게 부르는 그 세계란. 그래서 그 내추럴 와인을 되게 비싸게 먹는다? 되게 비싸게 먹어야 할 마땅한 그런 술이죠. 근데 사실은 제 3세계의 어떤 와인을 수입을 하면서 뭔가 그 와인의 개발적인 거에 때 안 타는 그런 것들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팔아서 되게
그렇게화시켜서 파는 아. 것들이 꽤 많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진짜도 있지만 이제 네, 약간 그렇죠. 좀 요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많이 때는 버는 것도 오늘 있다는 거죠. 달 교수님이 갖고 온 저 내추럴 와인은 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찐이죠. 네. 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먹어보겠지만 어떤 와인인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네. 소개해 주시죠. 라디콘이라고 하는 라디콘. 내추럴 와인이고요. 이탈리아 북부에서 라디콘 집안에서 생산하는 와인입니다. 아. 집안이 이름이 라디콘 예. 집안.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막 교수님 주위에는 뭐 이 이름만 들어도 약간 막 그렇죠. 내추럴에서는 거의 탑급이니까. 와. 네. 지금 보니까 빈티지도 2003 빈티지의 멜로 품종. 네, 멜롯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네, 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원래 이 라디콘 가문에서 만드는 와인이 이 레드 와인이 메인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런데 요걸 제가 한번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레드 아니고 화이트? 그거는 오렌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주세요. 저희가 지금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 라디콘 이탈리아 내추럴 와인이 어떤 맛인지 직접 마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